먼저 전일 마감 시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태훈선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1.7%, 코스닥은 0.6% 상승했습니다. 대형 반도체와 2차전지 주도로 코스피의 강세 흐름이 연장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선물을 최근 5거래일간 2.9조 원 순매수했고 어제는 현선물 합계 1.5조 원이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세액공제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이 어제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영향에 삼성전자 3%, 하이닉스 4% 상승했고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JP모건의 긍정적인 전망에 8%대 급등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 LNF 등 2차 전지도 강세를 보였는데 에코프로는 상장사 대표이사 연봉의 30%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주주가치 제고를 발표했습니다. 자동차는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발언에도 상승한 반면에 바이오는 약세를 보였고 방산주도 차익 실현 흐름을 보이면서 업종별 순환매 나타났습니다. 다음 미국 증시는 트럼프의 추가적인 관세 언급 부재와 FOMC 의사록 영향이 제한된 점에 3대 지수가 어제도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위원들의 매파적인 기조가 확인이 됐지만 양적 긴축의 일시 중단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러 위원들은 향후 무역 정책의 잠재적인 변화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징주로는 팔란티어가 향후 5년간 국방 예산을 8%씩 삭감하는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10%대 급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 달러 인덱스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AI 관련주에 대한 낙관론에 반도체,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유럽 증시는 미국 관세 부과 관련된 우려와 기업 실적 부진에 주요국이 대부분 올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 증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코스피가 2,600을 돌파 후에 빠르게 2,700선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개선과 업종별 순환매가 나타나는 중이고 어제도 미국 증시가 강보와 마감한 가운데 최근 한국과 홍콩 등 미국 외 국가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오늘 중국 인민은행 LPR 금리 결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채권 자료입니다. 임재근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임재균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금융통화정책위원회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한국은행은 25bp 인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2.75%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매파적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초에 한은 총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2월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다소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동결 가능성도 일부 생각하고 있는데요.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과 8월 그리고 이번 1월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지만 한국은행은 동결을 결정을 했고요. 하지만 시장 금리는 향후에 인하 기대로 인해서 금리 반등보다는 인하 기대감이 유지가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 만약에 한국은행이 동결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금리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 금리가 하락했던 것은 차기 회의에서의 인하뿐 아니라 추가적인 인하까지도 높아지면서 최종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근 한은 총재의 블룸버그 인터뷰 그리고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은이 중립금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을 고려했을 때 최종 기준금리의 하향 조정은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중립금리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 이유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일관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중립금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지금 중립금리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최종 목적지인 금리나 사이클이 끝인 최종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이 목적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한 것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즉 한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류가 점점 임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기준금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2월에 하느니 동결을 단행을 한다면은 시장은 하느니 고려하고 있는 최종 기준금리가 시장이 예상보다 높다라고 인식을 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고 추가 인하에 대한 횟수 기대감을 더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제 수급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200조 원 역대 최대인 상황입니다. 특히 1월 PD 간담회에서 기재부가 2월 23조, 3월 20조의 국채를 발행한다라고 밝혔지만은 2월 국채 발행 규모는 20조 원 규모로 아직 기재부의 목표치를 미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부주의한 그 목표치를 미달한 국채 발행 규모는 3월 이후로 국채 발행 규모를 기존보다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수급 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고요. 먼저 수업 자료입니다. 최영원 연구원입니다. 네, 수비 지금 KT그룹이 보유한 플레이디 70% 인수하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 광고에 강점을 가진 회사이고요. 연간 취급고는 약 5,500억입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수비 그동안 광고 쪽에서 좀 부진을 했었는데 이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광고를 성장시키고자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광고 쪽에서 봤을 때 광고 매체로 봤을 때 수배의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급고가 플레이디가 5,500억이기 때문에 이제 광고 네트워킹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에드테크 기술 고도화입니다. 숲이 이제 BM 자체가 별풍선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광고의 슬롯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광고 단가를 올려야만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광고 기술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플레이디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숲의 트래픽을 보면 이제 월간으로 한 600만 명 그리고 일평균 약 90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광고 부분의 업사이드는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해서 인수시 성장성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인 광고주 이탈 가능성은 플레이디의 고객이 이커머스이기 때문에 이제 숲이랑 사업군이 겹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탈 가능성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셀바이오텍 자료고요. 임상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상국입니다. 오늘은 그 유산균 디오락으로 유명한 셀바이오텍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전일 19일이죠.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그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 PPP8의 임상 1상 첫 환자 투약 시작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임상은 총 32명의 전이성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내약성,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를 하는데요. 파트 1 단계에서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파트 2 단계에서는 적정 용량을 선정을 해서 유효성 탐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PPP8은 살아있는 유산균 즉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세계 최초의 대장암 개발 치료제인데요. 일상 성공이라든지 이상에서 치료 효과가 확인이 된다면 희귀약품으로 지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고가의 항체 표적 치료제 및 면역 항암제 대비해서 비용, 부작용, 편의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향후에 그 유산균 관련 기술 플랫폼 등을 활용해서 당뇨, 비만, 여성 염증 치료제 등 다양한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확대 예상 등 바이오 업체로의 변신 시도가 아주 매력적인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잠정 실적은 매출액 499억 원, 영업 6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광고비 등 마케팅 절감 등 수출 호재에 힘입어서 영업이익률이 23년 4%에서 24년 13%로 큰 폭 개선이 되면서 괄목할 만한 수익성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내수 부진이 외형 성장을 지속 제한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수출 및 판매 채널 확대와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 다각화가 성장의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프리미엄 프리바이오틱스 시장으로 신규 진출은 추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중국은 아직 기능성 식품 보급률 20%에 불과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규모가 매년 11에서 12%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아주 큰 시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탐런 토탈 솔루션 자료이고요.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탐런 토탈 솔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상장 대표 주관 업무 수행에 따른 의무 발간 자료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탐런 토탈 솔루션은 이제 차량용 전장 부품과 IT 가전용 OLED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주로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등 LG그룹향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매출액은 5,202억 원, 영업이익 2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장 솔루션 부문은 17.8% 성장했지만 이제 TV 등 가전시장 둔화에 따라서 IT 솔루션 및 기타 부문은 역성장하였습니다. 2025년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같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매출액 5,463억 원, 영업이익 260억 원으로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의 실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이 BLU 사업에 이제 모듈 사업으로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BLU의 윈도우 어셈블리를 결합해서 이제 과거에는 부품에서 지금은 모듈 완제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사업을 이제 확장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장 자금을 활용해서 AP 솔루션이라고 하는 OLED 장비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OLED 장비 부문으로 사업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 향후 체크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그룹의 매출 구조가 좀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을 살펴보시면 3년 연속으로 85% 이상의 매출이 LG그룹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호예수 해제에 따른 재무적 투자자의 물량 출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가 지금 12.9%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시장에 출회될 경우에는 이제 수급 부문에서 좀 악화가 될 요인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아마존 자료고요.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존 담당 강성진입니다. 아마존닷컴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30.6% 상향하고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겠습니다. 저희는 2025년과 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8.5%, 11.2% 하향하지만 목표 주가를 높이는 것은 외국 하락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마존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변화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분기 말 AWS 백로그 성장률이 14%를 기록을 해서 매출 성장률을 하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기 매출 성장 둔화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서 서버 등 일부 장비의 내구 연한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2025년 7억 달러 정도의 비용 증가를 예상을 했습니다. 반면 이커머스의 이익 증가는 AW의 이익 성장 둔화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아마존은 저가 품목에 대한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또 일부 중장비 관련해서 내용 연수를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을 해서 2025년 기준 이커머스에서 9억 달러 수준의 비용이 절감될 예정입니다. AWS에서의 성장 둔화와 캐펙스 증가로 인해서 이익 성장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고요. 아마존은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각각 1,510억 달러에서 1,550억 달러 그리고 14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와 비교하면 가이던스의 최상단이 달성이 돼야지 컨센서스가 달성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다소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